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2%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하이닉스도 같이 내렸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쵸?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한 가지 내용만 체크하시면 돼요.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앞에 좋을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실적이 좋은가요? 아닙니다. 안 좋아요. 하이닉스 실적이 좋은가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쵸? 근데 주가는 올라왔죠. 저가 대비해서. 그쵸?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40% 정도 올라왔다. 그래서 신고가 구간에 지금 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물 소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실적 전환 정도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사이클 산업의 특성상 한 번의 교체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이 있고, 올해는 왜 이렇게 주가가 먼저 상승을 했을까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수요가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선반영이 있었고, 이 주가는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올라온 거지, 기존의 수요가 다시 돌고 있다, 예상치보다 실적이 안 나왔다, 그래서 이 나오고 있는 하락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또는 하이닉스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조정을 받는 구간이지 특별한 내용으로 인해서 다른 관점으로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건 50억 100억 이런 정도의 투자 규모였을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토대로 한미반도체, ISC,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을 내가 공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리노공업은 장중에 10% 이상의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물론 종가에는 2% 정도까지 하락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하느냐? 반도체에 대한 이 결정을 하는 게 엔비디아, 그쵸? 엔비디아가 진행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품, 장비, 소재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베이스로 해서, 그러면 시장이 안정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한미 반도체, 자, 그리고 ISC, 그리고 리노공업 요런 내용입니다. 그쵸? 시장이, 그쵸?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외쪽으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한미반도체 올해 몇 프로 올랐나요? 6배 올랐습니다. ISC 올해 몇 프로 올랐나요? 그쵸? 100% 이상 올랐어요. 그쵸? 물론 저가 대비해서는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리노공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물론 저가 대비해서는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고가 구간에서 주식을 매매해야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신고가 매매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가격을 체크해서 매매를 하자. 근데 삼성전자가 떨어지잖아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자. 그쵸?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내용 보세요. 미국 금리나 기대 축소 1.8% 하락, 820선 붕괴. 그쵸? 코스닥이 내렸다는 이야기고, 미국채 금리 및 달러 반등의 투심 위축, 기관 1480억 팔자, 외국인 970억 사자, 이렇게 붙었다. 그쵸? 근데 제가 정말 딱 결정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보세요. 금리는요 5.5%가 최고입니다. 근데 5.5%에서 낮아질 것이라는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해서 미증시가 강하게 올랐죠. 한국 시장 그렇게 크게 안 올랐습니다. 10월 달에 하락했었던 부분도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5.5%에 대한 금리가 낮아질 것을 대비해서 미증시가 강하게 올랐는데, 미증시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미증시보다는 가격 부담이 없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전환점, 즉 대형주 실적에 대한 전환점이 미증시보다는 늦게 돌아온다. 그러면 미증시를 확인해서 한국 시장을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토대로 매매할 수 있는 스킬을 길러야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든가 그런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으니까 요것과 관련해서는 그냥 생각을 아예 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금리가 실제로 내려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매도 구간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직 안 나왔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내리면서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면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때
그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있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하락폭이 결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은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를 토대로 관련주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찾아가자. 이 내용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고요. 그 가격대를 잡았을 때 굳이 삼성전자나 반도체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내가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리노공업을 매수하면서 19만 5천 원에 제가 공략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오늘 강하게 시세를 발생했을 때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고 다시 잡는 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에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전자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략 한 3개월 정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